나를 이해하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예의이고, 나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진짜 어른이 되는 첫걸음이다. 안녕하세요. 소리로 읽는 책입니다. 오늘은 교류 분석을 연구한 두 분의 저자가 쓴 책을 준비했습니다. 제목, 나는 과거로 가는 다리를 건너지 않겠다. 지은이 이영호, 박미현. 펴낸 곳은 이너북스입니다. 1. 마음이 아프다. 아내의 편지. 여보, 오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국에 새우젓을 넣은 계란찜을 하고 시금치를 파랗게 무쳤지만 여전히 당신은 먹는 신용만 하고 밥상을 물리더라. 처음에는 정성껏 차린 밥상을 물리는 당신을 보고 나도 심기가 영 불편했어. 하지만 그러기를 벌써 2달이여. 점점 말수도 줄어가고 한밤중에 슬며시 침대를 빠져나가는 당신을 보고 있자니 나도 이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밤늦도록 얘기하기를 좋아했던 당신이 이제는 전화조차 받지 않으려 하고 그토록 예뻐하던 딸아이의 제잘거림조차 귀찮아하니 우리에게는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져. 얼마 전까지 우리가 귀찮다고 해도 주말이면 공원으로 바닷가로 우리를 끌고 다니던 그 사람이 지금 당신과 같은 사람인가 하고 혼자 생각도 해봐. 지난 토요일 퇴근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당신이 걱정이 되어 수십여 통의 전화를 했었어. 한 번도 전화 없이 늦지 않았던 정확한 사람이었기에 밤이 늦을수록 나는 거의 초주검이 되어 온갖 상상에 시달려야 했지. 당신이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준다면 앞으로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가겠다는 아이 같은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면서 정말로 가슴이 먹먹했었어. 그런데 12시가 넘어서 들어온 당신은 어디에 있었냐는 내 물음에 그저 답답해서 바람 쐬려고 바닷가에 갔다가 시간이 이렇게 된 줄을 모르고 그냥 차에 있었는데 미안해. 이렇게 두서없이 대답하더군. 예전 같았으면 아마 사흘은 나에게 잔소리를 들을 일이었지만 당신의 그 어두운 얼굴 앞에 나는 더 이상 물어볼 엄두도 못 내고 말았지.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아내인 나는 당신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이젠 당신의 우울증이 나에게도 전염이 되는 듯해. 제발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해줘. 당신이 예전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당신의 얼굴에서 건강한 그 웃음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기꺼이 할 것 같아.
깊게 접힌 아내의 편지를 식탁에서 읽던 그날, 나는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사실 나에게는 그럴 의욕조차 없었지만 안타깝게 바라보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고 용기를 내었다. 아내가 나의 우울증을 피부로 느낀 것은 2달여지만 사실 1년 전부터 가끔 심하게 우울한 것을 느끼곤 했다. 하지만 누구나 가끔은 우울한 것을 느낀다고들 주변에서 이야기하기에 그러려니 하고 지냈었다. 상담을 하는 선생님은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사실 그다지 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항상 그렇듯이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동창 녀석들이 얼마나 출세를 했는지, 점점 연로해지시는 부모님을 누가 모셔야 하는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친구와 조금 심각하게 나누었던 시기였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솔직히 공부 꽤나 하던 내가 친구들의 기대보다는 소박하게 살아간다며 술의 힘을 빌려 나에게 편마 비슷하게 비아냥거렸다. 아무렇지도 않던 그런 이야기들이 지난 생활과 겹치면서 난 나도 모르게 조금씩 우울의 늪으로 빠져든 것 같다. 아무리 애써도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식욕도 없었으며 사소한 결정도 내릴 수가 없었다. 잘 지내던 친구들과의 운동 약속도 의미가 없게 느껴지고 그들과 나누던 대화도 내게는 더 이상 흥미가 없는 이야기들 같았다. 가족 또한 그저 짐스럽고 머릿속에는 오로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내가 초주검이 되어 기다리던 그날도 사실 그동안 봐두었던 조용한 바닷가에서 유서를 쓰고 인생을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아이들 생각에, 아내 생각에 그저 눈물만 흘리다 발길을 돌린 것이었다. 내가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몰랐다.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고, 연약한 아내는 더더구나 어쩔 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상담을 받기 시작하면서 나는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온전히 이해받는 낯설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내 몸속 깊이 자리 잡고 나를 괴롭히던 정체 모를 그림자와의 싸움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충고를 머릿속에 입력시킬라 치면 그놈은 슬며시 내 귓가에 다가와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긍정적이라고? 너만 바보 되지. 라고 속삭였다.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면 믿을 놈 없어. 다 똑같아. 라고 충동질했다. 그 지루한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비판이나 충고 없이 그 과정을 다 들어주신 선생님도 큰 힘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아내가 나에게 준 무조건적인 긍정적 스트로크의 결과였다. 노력하는 내 모습에 아내는 전적으로 응원해 주었고 그런 내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이해하려 애써 주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우울증에 걸린 일이
무슨 자랑이고 좋은 추억이랴마는 그 기간 동안 우리 부부가 그놈을 상대로 한판 승부를 벌인 듯한 느낌과 결국 힘을 합쳐 이긴 듯한 이 느낌은 앞으로 살면서 다가올 어떤 고비에도 우리는 끄덕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어느덧 바뀌었음을 느낀다. 그리고 아내가 내 생각만큼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였다는 깨달음 또한 우울증이란 놈이 내게서 떠나가면서 남기고 간 선물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지켜보는 일은 때로는 무겁고 아프지만 그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는 진심은 결국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아내의 따뜻한 편지와 남편의 용기 있는 걸음이 희망이 되어 가슴에 남습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